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 챕터 3 피지컬 웰니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라 마이크로바이옴도 얘기했고 뭐 GBS 겉브레인 시스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지컬 웰니스의 영역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건강 상식 강좌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고 건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런 그 피지컬 웰니스의 그 5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도 하시면서 또 이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했을 때 이제 나쁜 영향이 나올 수 있고 뭐 부족했을 때는 결핍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멘탈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하루 2시간 운동 습관 만들기 이거는 평생 강조해도 이제 부족함이었고 좋은 물을 마시는 거 우리 몸의 구성의 70%가 물이라는 거에서 그 물을 하루에 그 2리터 정도를 이제 분산해서 마시는 거 또 장에 좋은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파이토바이오틱스 이제 유산균 섭취하는 거, 미생물 환경, 장을 튼튼하게 만들라는 거. 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염증에 좋은 것들. 그 염증이 이제 활성산소와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에 이제 도움 주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하고 뭐 미네랄. 이 상식 이선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 하나의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화한다면은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는데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염증에 좋은 비타민, 미네랄 챙겨 먹기라고 이 테마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비타민, 미네랄은 과했을 때하고 결핍 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 미네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해 준다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상식이 됐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니면 그 뭐 질환의 이유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입니다. 다음에 이제 식습관을 못 바꾸는 사람. 근데 자기 그 취향 때문에 기호 때문에 이제 교정이 어려운 사람들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채식만 하는 사람도 비타민 미네랄을 해야 되고 육식만 하는 사람도 비타민 미네랄을 해야 돼요. 이 모유 수유하는 사람 여성분들 그런 그 임산부 모유 수유나 아니면은 그 음주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은 이게 활성산소의 요소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다음에 뭐 담배를 흡연이라든가 대기 오염 같은 것도 활성산소를 만들고 우리 몸에 염증을 생기는 그 외부 환경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시간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비타민과 미네랄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일부 그 영양소 결핍 같은 거로 인한 이런 결핍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이제 영양 결핍 올 수 있거든요. 영양 과다도 올 수 있는데 성장기 아이나 또 이제 실버 세대들 노인들에게는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 왜 필요한가? 비타민은 그 소량으로 신체 기능,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 호르몬, 내분비계에서 나온 호르몬과 비슷하지만 그 신체 내분비계에서 나오는 뭐 부신피질 여기서 나오는 그 호르몬과 이게 합성된 호르몬과 달리 외부로부터 꼭 섭취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에게 원활한 물질 대사를 도와주고 영양소들이 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비타민은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아도 스스로 합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체 합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비타민을 이제 섭취해야 되는 거고, 원래 비타민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민 같은 경우는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은 근육 활동을 강화하고 이제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또 하나는 디톡스 할 때 미네랄이 이제 미네랄 디톡스를 많이 얘기하는 게 미네랄 워터가 좋다는 게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 세포막과 이제 뼈를 강화시키고 심장 근육과 신경에 이제 관여한다는 게.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는 게 보통 그
사종 원소라 하잖아요. 우리 몸 생명체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요 네 가지를 제외한 요 네 가지가 한 96% 정도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그 몸 전체에서 70%가 이제 물을 통해서, 좋은 물을 통해서 이동하고 이제 영양들을 전달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제외한 4% 정도 이제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70%가 물인데, 바닷속에 한 3, 4%가 미네랄인데, 그게 다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이제 삼투압 조절해주는 거, 그리고 막전이를 이제 형성하고, 신경 전달, 그리고 다양한 생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형성에도 이 미네랄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는 뭐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10대 영양소, 앞으로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몇 대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게 이제 3대 영양소로 하는데, 이제 5대 영양소 하게 되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양 혜택들을 헬스 베네핏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 비타민을 보게 되면 A, B1, B2, 뭐 B5, B6, B9, 뭐 B12,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요거를 이제 제품명으로 아니면 의약품명으로 많이 만들어져. 레티놀 들어본 적이죠. 비타민 A를 얘기하는 게요. 뭐 티아민, 뭐 나이아신이요. 비타민 B1이거든요. 비타민 B1, 티아민, 이거 미량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이 우리 활력을 이제 좋게 해준다는 뭐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이제 B5, 판토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토텐산, 아니면 B6는 뭐 피리독신, 아니면 B9은 폴릭산, 엽산, 아마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산 제품들 뭐 레모나 이런 것들 만들어놓은 거 다 여기서 이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뭐 비타민 D는 햇빛을 맞으면 이제 그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른데, 이게 칼시페롤을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토코페롤 하잖아요. 그 제품명들을 생각, 뭐 코발라민, 뭐 비타민 12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것들은 요 도표들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미네랄도 보게 되면 뭐 칼슘, 구리, 철분, 요도,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세레늄, 뭐 아연, 뭐 이런 미네랄이 좋다는 건데, 그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함량이라든가 과했을 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미네랄도 몸에 해로운 거 있잖아요. 뭐 수온 중독되는 거,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에 필요한 거를 그 외국의 영양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두뇌 건강에 좋으면 비타민, 뭐 티아민이 좋다는 거, 아니면 뭐 관절에 좋다면 비타민 D, 칼시페롤이 좋다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심장, 뭐 폴릭산, 엽산이 뭐 심장 혈류의 흐름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리하고, 생명에 위협이 오는 게 어떤 거, 두뇌 건강에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도표로 해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온 것들을 한번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 번씩 보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게 과했을 때, 부족했을 때, 근데 비타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비타민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단 말이에요. 그 두 종류가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물에 흡수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건 과하게 되게 되면 몸에서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과학의 발달로 해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또 분해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 해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A, 레티놀 얘기가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D, 이게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이제 K, 다음 이제 비타민 D, 칼시페롤, 뭐 아니면 토코페롤, 이런 것들이 이 지용성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이제 괜찮다는 건데, 많이 먹으면 과하면 좋지 않은 건데, 괜찮다는 건, 수용성은 오버되는 양은, 이게 메가요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수용성 비타민이라 많이 먹어도 된다는데, 많이 먹으면은 어떤 경우 땀 배출을 많이 하거나 소변, 노폐물로 배출되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배출을 안 되고 운동을 안 하고 하되,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먹어서 배출할 수 있는 그 수분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고를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이 미네랄 불균형이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외부 환경, 토양 환경이 변화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 화학물질로 안 덮여 있을 때는 충분했었는데,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유기농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식생활 이제 개선이 돼 있는 사람이고 미네랄이 불균형이나 결핍이 오는 사람들은 약물 복용이 이제 증가하는 거. 요즘 약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이 이제 중과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식생활 이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균형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뭔고 하게 되면, 미네랄은 우리 3대 영양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태워주는 영양소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네랄이 그거를 태워주고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뭔가 이걸 땔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미네랄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불쏘시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서 에너지가 되는 영양소, 지방 태운다 하고 뭐 단백질 태우고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그걸 해줘야 간다 하고 뭐 탄수화물 태우고, 그리고 밥 먹으면 운동하라는 게 다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태우게 되면 성인병,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예방되는 게, 그걸 태워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미네랄과 이제 비타민은 그 면역 향상, 지능 발달, 아니면 기형아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거 결핍에서 해서 그 임산부들이 비타민과 이제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 어린아이들 그 성장 발육하는 거, 아니면 뭐 생리증후군을 개선한다든가 뼈 경강, 아니면 감정 상태, 이모셔널 웰리스, 다음 그 파워플란 에너지 증가, 암과 이게 심장병 위협을 낮추고 장수, 안티에이징에 도움되는 게 바로 미네랄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옛날적 얘기를 하고 있나, 그 모르는 사람 있나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여러분 피지컬 웰리스의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